지금 3명의 대통령 후보가 말한 정책들이 대부분 비슷한 성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필요한 정책들을 정확히 잘 얘기해주고 있고요. 우선 각 후보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어떤 대선 후보가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정책을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비슷한 공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공약들이 대부분 가상자산을 좀 더 레거시하게 바라보고 있고 가상자산의 우측 상향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정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책 규제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이 조금 흔들릴 일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현불입니다. 오늘은 2025년 새로운 대선에 앞서서 각 후보별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서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비교 정책과 그리고 그 정책에 따른 이 가상자산 시장에 어떠한 기대효과를 불어올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 자산 형성 등에 대해서 굉장히 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신탁 제도를 통해서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에 대해서 확보를 한다고 밝혔고요. 먼저 그 청년 자산 형성 등에 대한 그다음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강조를 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통해 젊은 세대들의 투자 가능성을 높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축적 기회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기대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아마 이러한 공약이 같이 나온다면 뒷받침돼야 될 게 세금적인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세금 정책이 유예가 되어서 세금이 안 매겨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ETF로 넘어와서 세금의 과세 대상이 된다면 청년들이 조금 더 자산 증식을 할 때 불편함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자산을 획득을 할 때 세금이 없어야 된다는 주의는 아닙니다. 세금이 있되 그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형평성 있게 중산층들을 더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우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져서 가상자산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해외 자산과의 연계 강화를 기대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금융기관의 참여 및 촉진, 그리고 가상자산의 실생활 사용 증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과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했을 때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 그리고 효과가 국내에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고 할게요.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쓰이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에서는 원화로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대로 원화만 사용을 할 겁니다. 만약에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을 때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강제적인 마켓을 만든다고 하면, 즉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를 해야지 비트코인이나 뭐 기타 암호화폐들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유동성이 굉장히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실생활에서 가상자산을 쓰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한국에는 명동만 가봐도 명동에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결제를 USDT, 테더로 받습니다. 테더 입금하면 한국에 있는 물품을 주거나 이제 여러 소매 도매상들이 이렇게 결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많은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마켓에서 실제로 USDT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USDT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유는 유동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가상화폐, 가상 디지털 자산에 종사하는 분들 혹은 투자자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테더에 익숙해져 있고 테더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범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과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글로벌리하게 그리고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만들어질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지털 자산 제도, 신탁 제도를 만들어 갖고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선행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인 규모에서 지금 지갑을 못 만듭니다. 우리 개인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을 해서 지갑을 만들어서 우리 뱅크 어카운트, 뱅크 계좌처럼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암호화폐를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법인으로서 현재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이러한 규제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정책이 활발하게 활성화되려면 우선적으로 법인 지갑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지 이러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 허용, 그리고 1거래소당 한 은행 규제에 대한 폐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 기간 투자 허용, STO 법제화, 그리고 기본법 제정 및 과세 체계에 대한 혁신을 이제 주 공약으로 삼았는데요. 일단 먼저 7대 공약 발표한 것들 중에 첫 번째인 현물 ETF 허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물 ETF 허용 같은 경우에는 자산 운용 수단 다양화로 일반 투자자들이 좀 더 많은 투자의 기회, 이제 이재명 후보와 비슷하게 중산층이 증식될 수 있는 거를 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비슷한 공약이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 한 거래소당 한 은행 규제 폐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의 은행 계좌 선택의 폭을 넓혀서 거래소 간 경쟁이 좀 심화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리고 서비스 및 향상을 할 수 있고 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가상자산 정책에 있어갖고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많이 바라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거래소의 은행 계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 고팍스, 코빗 이러한 거래소가 한 거래소당 한 은행에서만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원화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다양화시켜서 좀 더 거래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이제 독과점을 막으면서 거래소들끼리 조금 수수료 인하를 더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해갖고 투자자들이 좀 더 쉽게 거래를 할 수 있고 암호화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든다고 보면 되겠고요. 일단 이것이 뒷받침되려면 당연히 기존에 있던 은행법이라든지 아니면 자본시장법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법 관련해서 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뒷받침되어야지 지금 현행 거래소들이 한 거래소당 한 은행이 입출금이 가능한 이러한 규제를 조금 더 이제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기간 투자 허용 STO 법제화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명확한 규제 체계를 구축해서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들어오게 하려는 정책이고요. 아까 이재명 후보와 비슷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일단 먼저 이것이 뒷받침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의 지갑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많은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인 규모에서 여러 가지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 견인력을 미국이 갖고 가는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한국이 이후에 법인이 지갑을 만들어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미 미국이나 뭐 중국 이런 곳들은 뭐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융통이 되고 있고요. 이거를 대한민국이 뒤쫓아가서 지금이라도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면 그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인 이 서폿이 필요하며 이러한 규제를 이제 좀 더 빨리 완화를 시켜서 빠르게 법인 지갑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법을 이제 제정하고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조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게 보이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투자자들이 버는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조세 부담을 완화시켜서 중산층을 좀 더 많이 만들겠다는 정책 구조로 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먼저 자금 세탁법 강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장심사와 공시제도를 자율규제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규제제도보다 시장 투명성과 원칙적 접근을 중시하는 공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인 자금 세탁 방지 절차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 시스템과 호환성을 확보를 해서 글로벌리하게 시장을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사실상 한국에서 외화 유출, 원화가 외화로 유출되는 것은 좀 방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나가는 돈들도 틀어 막아야 되지만 들어오는 돈들을 좀 더 많게 해서 외화를 많이 확보를 하자, 이러한 전략을 펼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수반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외환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서포트를 하면서 구체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장 심사 공시 규제에 대한 자율화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주도를 해서 자율적 규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규제 유연성을 완화를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테더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나라 규제에도 많이 속해 있지 않잖아요. 특히 미국이 테더사를 이제 좀 견제를 하려고 미국 규제를 받는 서클사를 통해 갖고 USDC를 발급한 것처럼 이제 민간 주도로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테더가 융통이 많이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러한 현실적인 정책을 조금 더 잘 보고 반영한 정책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 제도보다 시장 투명성과 원칙적 접근을 중시한다고 밝혔는데, 지나친 규제보다는 투명하고 명확한 원칙을 먼저 제시를 해줘서 기업 활동을 촉진을 하고 이런 투자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아까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법인 지갑이 먼저 만들어지거나 법인의 규율이 좀 더 완화가 돼야지 당연히 한국에 있는 많은 자본들이 이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이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 이준석 후보가 마지막에 얘기한 부분도 조금 더 이제 법인 친화적이고 법인 지갑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실제로 쓰였을 때 정책적으로 완화가 될 수 있고 정책적으로 이제 제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각 후보의 정책 특성에 대해서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정부 개입을 통한 안정성과 투명성 중심 정책으로 기관과 개인에게 모두 신뢰성을 제공한다는 것에 대한 중심을 갖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을 좀 더 많이 늘려서 명확한 법적 규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하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규제 유연성과 자율성 강조로 글로벌리하게 자금 유입을 많이 할 수 있고 혁신적인 사업 생태계 육성에 대한 집중을 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3명의 대통령 후보가 말한 정책들이 대부분 비슷한 성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필요한 정책들을 정확히 잘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진행이 되려면 아무래도 기존 규제가 완화가 되거나 기존 규제가 많이 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 규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좀 더 집중적이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가상자산 시장이 조금 더 투명성을 가지고 신뢰성을 가지고 좀 더 규제 내로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기업에 있는 많은 돈들이 가상자산에 투자금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가상자산에 투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투자해놓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많은 돈들이 들어오는 거라서 투자 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각 후보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 다가올 이제 어떤 대선 후보가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정책을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대부분 비슷한 공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공약들이 대부분 가상자산을 좀 더 레거시하게 바라보고 있고 가상자산의 우측 상향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정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책 규제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이 조금 흔들릴 일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국과 중국 모두 가상자산적으로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주도로 굉장히 많은 가상자산 정책이 펼쳐지고 있고, 또한 이를 뒷받침해 주듯이 굉장히 가상자산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유의해서 많이 찾아보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정책이라든지 가상자산 트렌드 이슈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태까지 현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